요즘에 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해서 자기의 손해를 입게 되는 진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있고, 중간에 이제 대포 통장이 필요한데 예전같이 대포 통장이 이제 수급이 원활하지 않으니까는 이 대포 통장 자체를 얻기 위해서 또 다른 범행을 합니다. 이 보이스피싱 분들이. 요즘에 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해서 자기의 손해를 입게 되는 진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있고, 중간에 이제 대포 통장이 필요한데 예전같이 대포 통장이 이제 수급이 원활하지 않으니까는 이 대포 통장 자체를 얻기 위해서 또 다른 범행을 합니다. 이 보이스피싱 분들이 속여서 일반인들이 대포 통장을 제공하게끔. 그래서 이 피해자의 측면과 이 피의자로 엮이시는 분들, 이 두 가지의 사례를 다 설명을 드리면, 요즘 유형이 익숙해질만 하면 새로운 유형으로 또 보이스피싱을 하고, 또 이게 익숙해질만 하면 또 새로운 유형으로 보이스피싱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이제 유형은 피해자든 이 대포 통장으로 엮이는 피의자든 거의 대출이 80%에서 90%입니다. 피해자의 경우에는 지금 대출 있으시죠? 5천만 원 대출인데 지금 10% 이자 내고 계시죠? 저희가 5%로 낮추는 대환 대출을 해줄게요. 대신 이 5천만 원을 순간적으로는 갚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저희가 5%대 낮은 대출을 일으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요즘 이제 너무 대출도 안 되고 고금리고 이런 거에 허덕이시는 피해자분들은 어디서 순간적으로 돈 5천만 원을 구해와서 이렇게 변제를 한답시고 이제 돈을 줍니다. 결국에 이게 대포 통장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건데, 이 대포 통장으로 결국에 들어가는 돈은 이제 여기서 다시 보이스피싱 범들한테 해서 이제 이렇게 사기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피해자들도 이렇게 그 대출을 빙자해서 사기를 당하게 되는 거고, 이 대포 통장으로 엮이는 분들은 거래 내역이 좀 부족하니까 지금 대출이 안 나옵니다. 거래 내역을 만드실 수 있으면 만드세요. 근데 돈이 없어서 제가 거래 내역을 못 만듭니다 라고 하면, 그럼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 저희가 5천만 원을 넣어줄 테니 이거 다시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본인 돈 아니니까. 그러면 5천만 원 입출금 내역이 있으니까, 아, 이 사람 이렇게 좀 신용이 좋구나 라고 해서 신용 평점이 올라가니까 그러면 대출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대출이 이 사람은 필요하니까, 아, 네 라고 하고 5천만 원이 들어오면, 아, 이 금융기관에서 보내준 돈이구나, 내 돈 아니까 빨리 줘야겠다 라고 해서 5천만 원을 자기가 스스로 꺼내서 줍니다. 그럼 이 5천만 원은 아까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든 돈이겠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피해자와 이 대포 통장으로 엮인 일반인 피의자가 결론적으로는 스스로의 행동으로 돈을 입금을 하고, 이 사람도 자기 통장으로 입금해 둔 스스로 행동으로 이 보이스피싱 범들한테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 속은 내용은 이제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계속 속는 내용은 바뀌게 되는데, 공통점은 뭐냐라고 하면 자기한테 대출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했다거나 이 회사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입금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입금자와 자기가 다시 입금 받은 돈을 입금을 하는 이 통장이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은 내 통장으로 누가 돈을 넣는데 이 통장으로 돈을 넣는 사람과 내가 다시 입금을 해주는 사람이 다르다라고 하면, 이 속이는 내용이 뭐가 됐든지 간에, 아, 나는 대포 통장으로 이용이 되는구나, 그래서 처벌을 받는구나 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 거의 100% 맞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 피해자의 경우에는 나를 속인 기관이 예를 들어서 뭐 은행이든 검찰이든 이런 기관인데, 입금을 하는 데가 이 기관이 아닌 다른 사람, 분명히 개인 통장, 아까 대포 통장, 명의인 통장으로 돈을 입금을 했을 거 아닙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한테 말을 한 사람과 자기가 입금하는 이 명의인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속이는 내용은 계속 바뀌니까 그 내용을 다 외울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나한테 입금을 하라고 한 사람과 내가 입금하는 사람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건 거의 보이스피싱이다. 피해자든 피의자든 일단 이렇게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속이는 내용이 어떤 식으로 되든지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다르다라고 생각이 되면 거의 보이스피싱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예방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시대에 따라서 계속 유형을 바꿔가면서 보이스피싱을 하기 때문에, 이런 본질적인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보이스피싱을 구별해내는데 유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